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4년 주기가 맞겠죠? 라고 하는 데 대한 제 의견. 그리고 AI 거품, 거기 이제 뭐 끝나도, IPO 끝나도 코인 시장으로 과연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스탠다드 차터드의 제프 캔드릭이라고 하는 뭐 디지털 자산에 총괄하는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 최근에 뭐 6만 달러 밑으로 살짝 내려갔었던 적이 있지 않냐? 지난해 10월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3%다. 지금 겨울은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다. 이제부터는 봄이 올 것이다. 뭐 이 사람 얘기입니다. 미국과 이란 평화 협정의 가능성, 뭐 스페이스X 등등이 최근에 그래도 코인 시장을 들썩이게 한 건 아니냐. 뭐 그렇게 뭐 수긍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큰 돈 벌면 집에 바로 갈까? 아마도 코인 시장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으로 물이 흐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감안하셔야 될 거는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의 가장 큰 탑2 은행입니다. 여기에서는 코인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죠. 할 수 있는 모든 거 라이센스 이미 다 따놨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크립토 관련 리서치 조사한 보고서를 계속 이제 실어다 나르고 있습니다. 코인 파는 곳에서는 항상 코인은 오를 것입니다.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가격 예측을 했던 것을 한번 좀 트랙 레코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장기적인 방향성, 뭐 이건 뭐 대체로 맞았는데 구체적인 가격과 타이밍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언제 뭐 바닥을 찍었냐 이거 더 지켜봐야 돼요. 바닥이 찍혔다라는 것은 한참 지나서 차트 보면서 여기가 바닥이었네라는 거지. 지금 뭐 우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사실 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하반기 언젠가 저는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게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여기 뭐 부동산도 사고 뭐 이제 뭐 저평가된 뭐 금도 조금 담지 않겠냐. 그중에 비트코인도 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스페이스X 사업성 뭐 이제 IPO 뭐 아직까지는 잘 이제 펌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문 부호가 끊이지 않으면서 투자 과열을 경고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더라. 그리고 이번에 IPO 흥행에 저는 일조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MSCI, 이 모건 스탠리 주요 지수죠. 나스닥 100 지수, FTSE 러셀 지수 등등의 스페이스X가 조기 지수 편입을 허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본의 이 룰을 이거 다 바꾼 거예요. 조기 편입. 이거 제가 볼 때 너무나 큰 특혜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S&P 500 지수가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스페이스X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제가 이걸 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조기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된 것은 이건 엄청난 호재가 맞아요.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해도 전 세계 패시브한 이제 수동적인 투자 펀드들이 다 이제 내 주식을 사주는 격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초기 물량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IPO라면 한 180일, 6개월 동안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한 주도 못 파는 규정이 원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한 8단계 나눠서 5%, 뭐 7%, 뭐 10%, 20% 계속 팔 수 있게 허용을 했죠. 이것은 초기 투자자들, 초기 스페이스X 그 임직원들의 물량을 이들은 이제 팔 수 있도록 고가에 팔 수 있도록 매도. 반면에 수동적인 투자자들은 뭐 대표적인 게 401k, 퇴직연금 이런 패시브한 펀드는 그냥 지수를 사기 때문에 비싸도 사야만 할 것이다. 전 이게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 포함해서 이게 뭐 내년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뭐가? 스페이스X가. 삼전닉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롤러 코스피라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 열기가 어떻습니까? 계속 가죠. 생각보다 오래 가죠. 요런 느낌으로
스페이스X가 급등락을 지속하면서도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뭐 한다고요? 바이 더 딥을 외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짜져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올 3분기, 올 4분기까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년에 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스페이스X 당연히 이제 미래 뭐 6G 뭐 우주 뭐 뭔가 스타링크 등등 미래를 당연히 강하게 봅니다. XAI까지 지금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단 저는 S&P 500 지수에 들어가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뭐 스페이스X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다른 것보다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일단 1년은 무조건 지나야 되고요. 흑자를 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분석해 보시면 이제 매트릭스 그 포트라고 있죠. 그 전 우지안이 뭐 세웠던 그 보고서에서는 2026년 지금 월드컵 시작했지 않습니까? 요 구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뭐 이제 예측이 되겠습니다. 한 7월 19일 지금부터 7월 한 중순까지 바닥을 찍지 않겠어? 기술적 패턴을 보나 약한 시장 심리를 보나 완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난 수개월 하락세 이후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잠재적 지지선은 61,576달러, 한 200주 이동평균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다. 2022년 하락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경기 순환 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확실한 반전을 보이기까지는 한 달에서 세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뭐 월드컵 바닥을 찍냐? 뭐 솔직히 저는 이걸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이 지금 매트릭스 포트에서는 물가는 좀 완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가 지금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CPI 기준으로 치면 미국에서 4.2%인데 4.1%, 한 4%, 뭐 3.9% 요런 느낌은 일단 돼야지 않겠냐. 뭐 요 정도로 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미래를 어차피 못 맞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자꾸 그래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미래를 맞추고 싶어요. 특히 타이밍까지 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시간에 투자하는 꾸준한 훈련된 매매가 우리의 부를 결국에는 형성할 것이다. XRP 가격이 뭐 요즘에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암울한 전망인데요. 과거 2022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패턴과 비슷하다면 이건 전제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800일 2년간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워처 구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과 RSI 하락세고 볼린저 밴드 지금 뭐 모양새가 비슷해. 이 얘기는 지금 XRP 누군가 매집기에 진입을 했다. 변동성은 더 작아질 것 같다. 과거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2년간 횡보 후 내년 후반께쯤에나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2년 넘게 횡보를 할 것이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 악재만 가득합니다. 코인 시장이요. 호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어도 솔직히 우리 귓등에 맞고 날아가겠죠. 그런 시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당연히 움츠러듭니다. 근데요, 저는 모두가 이제 같은 방향을 본다면 저는 한번 이런 이제 좀 뭐랄까요? 삐딱한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4.2%가 한 4% 찍히면 어떻게 될까? 여름께쯤에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뭐 전략 비축을 하겠다. 뭐 미국이 됐든 뭐 백악관이 됐든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큰 발표를 하면서 뭔가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2년간 횡보할 것이다. 지금 매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정체불명의 매체고요. 아까 이름을 걸고 있는 스탠다드 차터드, 뭐 심지어 뭐 블랙락 누가 뭐 예측을 하든지 간에 한 1년, 2년 지나서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라고 사과문, 정정보도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맞추고요. 가격 예측 날짜 들어간 거는 그만큼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차피 못 맞히는 게 우리가 목매달 필요가 전혀 없다. 4년 주기냐 아니냐 봐야 알죠. 그걸 누가 합니까? 과거에 뭐 계속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겠죠. 정확히는. 저는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고요. 지식만으로 안 돼요.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경험이 쌓여야 되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이제 단단하게 훈련받은 매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고 경험이 쌓이면요. 800일 횡보요.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하면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XRP의 지금 현재 투심, 이제 그 심리가 바닥이다. 이건 이제 지난 뭐 10월 달, 그러니까 뭐 작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심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정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가면 곧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800일 2년간 횡보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지난 8개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래 가장 지금 투심이 낮다. 사람들이 공포를 엄청 느끼더라. 그러면서 지금 SNS 언급량, 긍정, 부정 비율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은 공포가 뚜렷하다. 뚜렷한 호재성 촉매도 없다.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게 재밌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XRP의 가장 강력한 반등은 항상 대중의 어디에서 나왔다? 무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지금 XRP 생각하면서 막 진짜 꿈에도 막 리플 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으면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하셨다면 XRP 보유자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냥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뭐 비트코인 뭐 10년, 15년 전 이거 지금 아닙니다. XRP 보유자는 딱 두 개입니다. 5년간의 소송을 버틴 자 또는 1, 2년 미만자. 저는 그냥 이 두 개로 나눠요. 소송을 SEC야 소송 5년을 버텼다. 이게요. 지금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뭐 그 어떤 분이 이제 500원, 6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을 2년, 3년, 4년을 했습니다. 이건요. 뭐 기회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워요. 이게 조롱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이건 분노도 한참 지났죠. 무덤을 갔다 왔다. 전 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500원, 600원, 700원 지금 뭐 2,000원이 깨지든 뭐 3,000원, 5,000원 나중에 뭐 10,000원이 가든 관계없죠.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이 순서입니다. 순서도 중요해요. 이 장점은요. 어느 한계를 딱 지나는 순간 이론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5년 전에, 7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뭐 고점에 이렇게 물렸다.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요. 꾸준히 사시고 이게 어느 한계를 지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XRP 500원, 600원, 700원 어렵습니다. 이더리움 뭐 20만 원, 뭐 100만 원 어려워요. 비트코인 1,000만 원, 2,000만 원이요. 불가능합니다. 뭐 아예 불가능 뭐 1% 미만 있겠죠. 대다수의 대중은 제가 봤더니 그 한계를 지나야 되는데 그 한계를 돌파를 못 합니다. 이건요. 타인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특히 4대 천왕에서 지금 솔라나 가격 많이 떨어졌죠. 진짜 솔라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면 지금 뭐 10만 원이 밑으로 깨졌다라면 옛날 저는 꼭 만 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만 원 뭐 이제 찍었거든요. 제가 2만 원, 3만 원부터 꾸준히 샀기 때문에 근데 뭐 40몇만 원까지 가던데요. 근데 다시 또 10만 원 이하로 기회를 주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뭐 보통은 이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뭐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2일 연속 플러스더라. 뭐 조금 투심이 미국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다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뭐 플러스 뭐 15일 연속 플러스다. 지금은 뭐 마이너스 유출이 되고 있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프리미엄이 나와줘야 돼요.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 되게 오랫동안 마이너스입니다. 매크로라고 썼지만 사실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인베이스 앱 순위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보셔도 그냥 항상 500이야 지금 제자리를 걷는다. 코인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RSI 뭐
아니면 거래량 뭐 200주 이평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길게 봤을 때 이 수준에 와 있구나. 거의 뭐 바닥 근접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걸 그러면 다 안다고 예측이 되냐?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격도 안 되고 시기 예측도 안 되는 거예요. 올 3분기에는 어디쯤에 갈 것이다. 그거는 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뭐 언론이 됐건 누가 됐건 그런 차원이라 봐요. 진짜 이제 뭐 틀려도 뭐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 맞춘다면 경험과 훈련이 된 투자는 뭐가 될 것이냐?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코인을 올린했다가 마이너스 한 90% 이하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뜨겁잖아요.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인 비중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절 안 하죠. 코인 이거 내가 지금 딱 1억 있는데 이거 딱 넣으면 10억, 20억, 30억 되는데 내가 굳이 뭐 딴 걸 사야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트는 해봤자 뭐 2배, 3배인데 알트 10배, 20배 벌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다 올인하는 거예요. 코인 비중 조절을 처음에는 보통 안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기나긴 뭐 500원, 600원, 700원 뭐 리플 소송이 됐건 그런 뭐 게리 겐슬러가 됐건 이런 시즌을 겪다 보면 코인에 올인하는 거 특히 작은 코인에 다 들어가는 거는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걸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다음에 지금 바닥 확실한데 해서 이제 우리 뭐 주담대를 받으시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빚으로 지르십니다. 보통 이게 우리의 사실 뭐 자연스러운 저는 뭐 본능이라 봐요. 근데 저는 이걸 일절 안 합니다. B2를 안 해요. B2를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B2를 했을 때 잘못되면 제 이제 그 다음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칭 전략, 뭐 오후반 제 동생이 계속 얘기 드리는 해칭도 번거로워요. 왜? 코인 이거 제일 확실하면 너 그냥 이거 그냥 다음 되지 뭘 자꾸 뭘 섞어. 근데 이런 시즌이 되면 그때 뭐 좀 그 주식을 좀 샀어야 됐나? 뭐 금을 아니면 달러를 좀 바꿔놨어야 됐나? 이거는 그러니까 뜨거운 걸 경험을 해보면 이게 이제 와닿는 거죠. 비로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스윙이라고 적었는데 특히 알트코인은요. 뭐 비트면 뭐 알아서 모르겠지만 그 외 알트코인은 저는 스윙도 저는 사실 필요하다 봐요.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냥 그 코인만 뭐 80%씩 올라요. 그럼 저는 그냥 바로 팔아요. 그냥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냥 뭐 더 오르든 말든 그냥 뭐 분할로 하든 어쨌든 일부라도 팝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말로 설명이 되는 영역은 전 아니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내가 코인 뭐 투자 뭐 큰 돈을 했어도 이게 내 전체 포트에서 한 40%, 50%뭐 적으면 10%, 20% 그럼 이제 지장이 없어지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빚이 아니라면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이 없다면 금리를 인상하든 말든 솔직히 뭐 그렇게 뭐 기다리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빚을 내면 특히 큰 뭐 억 단위로 빌리시면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이 심리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코인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금이든 은이든 뭐 달러든 아니면 뭐 배당 주는 배당 아니면 뭐 부동산 월세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어쨌든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일단 생존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코인 말고 다른 데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음에 상대적인 여유가 생겨요. 심지어 이제 소득과 더불어 다른 쪽에 자산이 있다면 바이 더 딥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지식의 영역이랑은 사실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이게 내 경험에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번 주 아마도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했다가 지금 다시 지난 금요일 큰 돈이 외국인에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8,000피를 상환을 했었거든요. 당분간은 위태한 롤러코스피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외국인의 수급, 이들이 많이 샀냐 팔았냐를 중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제가 코스피에 큰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오히려 제가 이제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힘 빼고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언제까지 위태한 롤러코스피가 나올 것이냐.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지금 7월 16일 올릴 것으로 지금 확정,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B2가 좀 줄어들면 롤러코스피도 아마 막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관치금융 맞습니다. 당국에서 딱 경고하면요, 은행 관계자 바로 소집해서 대출 줄여. 이거 좀 장난 아니네. 거품 꼈어. 신용대출 갑자기 하루 만에 빙하기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행들에서 고소득자 먼저 쪼인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금융 약자까지 하면 아무래도 좀 욕을 먹을 수 있겠죠. 국민은행은 뭐 수억 원을 버는 연봉자라도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요. 하나은행에서도 신용대출 상한을 1억으로 제한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가 5월 달에 어마어마한 신용대출이 나왔죠. 물론 여기 뭐 다 주식만 하진 않겠지만 뭐 대부분 주식을 또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6월 달도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고 있죠. 각 은행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은행에서 지금 일단 다 한도를 제한하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자체를 중단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주가나 부동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비싼 가격에도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게 스페이스X는 제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누군가 떠받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잉여 현금으로만 한다면 저는 거품이 이렇게 커질 수 없다라고 봐요. 이걸 뭐 지나봐야 거품이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B2나 영끌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뭐 주담대 금리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돈줄을 쪼이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정부의 B2 억제 요구에 은행권은 줄줄이 신용대출을 쪼이고 있습니다. 얘기 드린 거 이제 비슷한 얘기고요. 돈줄 조이기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사실은 올 초부터 이미 국내 주식의 비중이 한참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올렸거든요. 이거 지금 비공개로 회의해서 그 정확한 퍼센티지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히 몰라요. 국민연금이 만약에 중립성을 지킨다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국내 주식을 비중대로 잘라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안 팔고 계속 이렇게 버틴다라는 것은 중립성 위반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해외 주식이다, 뭐 금이다, 은이다, 부동산이다, 이게 다 포트폴리오 지금 나눠놨거든요. 이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을 떠받들기 위해서 이걸 안 판다? 이거는 국민의 지금 미래가 걸려 있는 것을 자위적으로 지금 권한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지켜갈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항상 그거예요. AI 미래 맞아요. 근데 왜 비쌀 때 사냐는 거예요. 왜 비쌀 때 빚을 내서 사냐는 거죠.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AI 주식은 더 안 가냐? 아니요, 갈 수 있다니까요. 파티장 입구에서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저 이제 안쪽 화장실 들어가면 갑자기 뭐 화재 경보 울리는 순간 아수라장 될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일본의 80년대 후반 기억하십니까? 주식 부동산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시총을 넘었어요. 일본이. 한국의 97년 IMF,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부동산. 이때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거품, 재앙이 언제 터졌는지 아십니까? 감당을 못하는, 심지어 측정이 안 되는 대출 요청이 끊겼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 창구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저 이거 지금 그 뭐 저번에 저리에 저 빌려주셨잖아요. 저 2번, 3번 왔잖아요. 저 제 얼굴 아시잖아요. 돈 좀 빌려주시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은행 직원 표정이 이상해요. 원금이나 빨리 갚아.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세요? 저번에 저한테 돈 빌려주셨잖아요. 그 이자 지금 아직 이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이자는 갚으셔야 되죠. 지금 원금 이거 당장 몇 개월 내로 갚으세요. 이러면 사람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AI 버블 이거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인간의 광기는 측정이 불가하다. 분명히 얘기했죠. 측정 불가능합니다. 핵심 요지는 항상 똑같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걸 이제 우리 용어로 바꾸면 수익 실현 없이는
투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어요. AI라고 하는 버블이 꺼져도 난 코인으로는 안 올 것 같다. 이런 분들 보니까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뭐 설득을 하려고 하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 드릴 뿐이고 본인의 방식으로 잘 이제 그 양념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4년 주기 딱딱 맞게 떨어지네. 그러면 향후 2년, 3년 하락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락장 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좀 지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한 2030년까지 큰 폭등 전 나온다고 봐요. 여기서 말한 큰 폭등은 AI 크립토 포함입니다. 큰 폭등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그 폭등 이후에는 대가를 치러야죠. 거품 터졌으면 대폭락과 긴 조정은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어떤 자산도 이걸 거치지 않았던 건 사실 없어요. 2030년 이후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싱귤래리티라고 해서 특이점의 시대가 열립니다. 특이점 정확히는 몰라요. 2030년 이후 언제 어떤 사람 2040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AGI, ASI 들어보신 적 있죠?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영역을 다 압도적으로 초월해서 이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뭐 이제 노화, 뭐 사람이 뭐 늙지도 않고 우리가 AI가 이제 유토피아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수준인 거예요. 이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뭐 생산성이 증가한다, 풍요의 시대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뭐 기본 고소득 시대. 그게 이제 이 특이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올 텐데 그 전에 지금부터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8개월, 1년 반, 정확히 모릅니다. 대상승 저는 온다고 봐요. 지금 뭐 이 AI 이 지금 투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대상승이 오겠지만 그게 끝날 때가 그럼 없을까요? 끝날 때 저는 극한의 혹한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AI 코인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계획은 지금부터 6개월, 길면 뭐 이제 내년 저 한 상반기 넘어까지 내년 뭐 후반기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같은 개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저는 마지막 기회. AI 뭐 그 진짜 이게 확산이 되면요. 뭐 로봇들 나와서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직들 뭐 지금부터 타격 받잖아요. 5년, 10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4년 주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 한번 그냥 잘 들어보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지금 코인파는요.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엘리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됐었어요. 그 타이밍까지. 지금 현실화,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부터 지금 뭐 클래리티법, 미국의 대통령이 어쨌든 크립토 대통령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년, 3년, 뭐 4년 주기라면 킹메이커들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피터 틸, 뭐 다른 데 뭐 크립토 뭐 리플 서클이 있지만 제가 다 빼겠습니다. 킹메이커 입장에서 트럼프의 임기는 지금부터 2년 반이면 끝납니다. 이들의 목표가 AI와 크립토 자료였거든요. 뭐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어디서 뺏어오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킹메이커들의 목표 중에 사실 AI만 있는 건 아니에요. 크립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락장이 계속 된다면서요. 2년, 3년 동안. 그렇죠?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는요. 2000년부터 무려 지금 26년 전부터 페이팔을 같이 이제 합병을 했었거든요. 페이팔이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금융회사입니다. 결제 전 세계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돈을 그냥 많이 버는 수준의 지금 그런 적당한 기업인들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최종 목표는 금융 패권까지 당연히 이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초국가적인 권력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지구적이 아닙니다. 우주적이에요. 아시죠? 지금 이들이 이미 세워놓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스페이스X, 뭐 XAI, 뭐 스타일링크 이제 다 합병이 됐죠. 트위터 있죠. 테슬라, 그다음 뭐 비트코인도 들고 있죠. 뭐 뉴럴링크다, 뭐 보링 컴퍼니다. 이 지금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고요. 팔란티어, 뭐 안두릴, 뭐 비트마인 투자하고 있는 곳이 피터 틸 아닙니까? 우주적인 목표들이요. 이게 뭐 우주, 뭐 방사 어떤 특정한 섹터 하나, AI 하나만 아니고 이거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금융을 포함해요. 그 금융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게 크립토예요. 블록체인이고요.
비트코인이고요. 뭐 도지코인 섞을지 알고 있습니까? 뭐 저는 여전히 도지 잘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통제력을 가져가는 게 이 목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19년도 메타 아시죠? 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라고 하는 정말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막 그냥 회원사들 그냥 싹 다 모아서 이거 제출했죠. 미국의 이제 정부 당국에 나 이거 허가 좀 해주세요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창 깨졌죠. 이걸 누가 봤냐? 옆에서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이거 본 거예요. 아, 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아, 기술만으로 이게 안 되네. 정치라고 하는 게 없이는 규제 완화되고 뒤에 이제 정치 뭐 뒷배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다음 무브가 뭡니까? 트럼프 전폭 지지를 선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만 많이 한 게 아니고요. 피터 틸의 사단이 이게 피터 틸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의 핵심 참모들이 다 피터 틸,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정말 다수를 피터 틸 라인으로 다 지금 장관들, 지금 뭐 부통령도 그 인턴 했던 친구예요. 피터 틸 회사에서. 아시죠? 그러면 지금 뭐 후원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막 돈도 뿌리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선에서 중간 선거도 아마 후원 많이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군수 방산, 국가 산업을 지금 누가 독점하고 있습니까? 피터 틸이잖아요. 팔란티오, 안두릴. 지금 비트마인도 뭐 이더리움 통해서 금융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특권, 규제 완화. 그 민주당에서 저번에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에게 이제 테슬라 뭐 너희들 노조업 때문에 니들 빠져 하면서 지금 서름을 겪었던 거예요. 에이, 그럼 나 그냥 트럼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29년 뭐 미국의 대선 또 치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28년 후반입니까?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압니까? 2,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후원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2, 3년 동안 코인은 딱 포기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려죠. 그렇게 코인에 반대하는 JP 모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그렇다 치고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뭐 크라켄, 제미니 어쩌고 저쩌고들이 이 명확성 법이라고 하는 것을 2030년까지 미룰 수가 있을까요? 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판을 이렇게 짜왔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망했다. 2030년까지 2년, 3년 하락장이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부터 2년, 2년 반 이 시기 놓치면 지금 달러 패권이 급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 전 세계 풀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국 화폐 씁니까?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AI도 그렇고요. 크립토도 이게 달러 패권이랑 연결이 다 돼 있다니까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 미국의 지금 그 중국과의 그 AI 경쟁도 알고 보면 그 컴퓨트 달러라고 하는 게 AI랑 연결됐고 그 AI 파워를 하려면 디지털 달러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골든 타임을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죠. 워런 버펫, 짐 로저스, 코스톨라니 그리고 하워드 막스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투자로 그래도 뭐 유명하신 분들이죠.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할 것. 타인의 의견, 기동량, 카더라, 차트 분석, 코스톨라니 얘기입니다. 속지 말아라. 오직 본인의 깊은 사유, 확신이 서는 대상에만 투자할 것이다. 투자해라. 제발.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 뭐 AI, 뭐 반도체, 우주, 산업, 뭐 바이오, 부동산, 채권, 상품 남들 아는 만큼은 압니다. 근데요. 남들 아는 만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의 깊은 사유와 나만이 아는 압도적인 우위가 있냐? 없습니다. 저한테는 없어요. 그냥 남들 아는 정도. 뭐 반도체 뭐 사이클이 있었고 AI 뭐 그런 뭐 이제 생태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뭐 방산이다, 우리나라 조선이다. 뭐 그냥 잘 되겠네. 요 정도지. 제가 지금 코인처럼 막 파가지고 저한테는 압도적 우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 아예 없진 않지만 투자 비중이 낮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 방송을 만드는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목표는 크립토 지식을 조금이라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답니다. 이외에 다른 이제 추가 플러스 알파의 영역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걸 잘 검증을 하셔야죠. 제가 뭐 무조건 저는 그러면 무조건 다 맞춥니까? 어차피 못 맞춘다고 전 처음부터 똑같이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 아닐까요? 끝까지 휘둘리지 말고 아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저희도 1%가 될지 2%가 될지 모르는 투자 성공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